노하정 국장님 반가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지? 안녕하세요. 보여요. 안녕하세요. 마포중앙센터장 샤론로즈 마스터 이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정부 약간 크게. 의정부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름 너무 더웠죠? 진짜 자주 만나보지 못한 여름 더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의정부 가족 여러분들 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전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원 총장님 사나 또 노하정 본부장님 사나 모두 너무 따뜻하시고 또 다정하시고 우리의 가족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모두 한 분 한 분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생기고요. 여러분들도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팀원들과 이렇게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는 영업을 통해서 느끼게 된 마음과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평소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세, 애티튜드가 사실은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예를 들기도 하지만 김연아 오소코치 아시잖아요. 김연아 오소코치가 김연아에게 우리가 대회에서 완벽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3,000번 정도의 회전 연습을 해놔라 그러면 김연아는 10,000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김연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완벽한 스케이트장 위에서 그 캐나다 동계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완벽한 교과서 같은 그런 모습과 연기 이런 걸 보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보험 설계사 아시겠지만 보험 설계사 15년 차예요. 2011년 3월에 위촉이 됐으니까 지금 만 15년이 3월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2026년이 됐는데 15년 차이고 내가 왜 보험 설계사에서 애터미 사업자로 변신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사실 보험 설계는요 매일매일이 숨가쁘고 또 매월이 숨가쁘고 또 매월의 실적이 남아있고 매일의 실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매월 숨가쁜 어떤 실적이나 소득이 연금이었으면 좋겠다. 매달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연금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영원 총장님과 노하정 본부장님 전산미 사장님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에 입문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입문을 통해서 나도 좀 제대로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센터를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든 의사를 하던 그리고 또 어떤 자영업 영업장을 운영하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노동소득이에요. 노동이 끝나는 순간 소득이 끊어지는 의사도 진료실에 문을 닫는 순간 소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연금성 소득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상가를 산다던가 임대소득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처럼 임대소득이 부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임대소득 부러웠거든요. 건물을 사서 내가 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료가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을 거기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나한테 노후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임대성 소득으로 나를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도록 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만 4년 정도 전에 노아정 본부장님을 통해서 또 아니 전선미 사장님을 통해서 박영호 총장님을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내가 그때 만약에 이 애터미 사업 그리고 또 연금성 소득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요즘에 생길 정도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 해야 하는 실적은요 소금물을 마시는 거하고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짠 소금을 먹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많은 물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물을 먹고 싶어져서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가 자기 더 열심히 뛴다든가 능력에 맞지 않는 더 해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지쳤을 때쯤 애터미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 더 그 확신이 더 커지고 있어요. 다행이잖아요. 나 괜히 그때 전선미 사장님 만났다. 왜 그랬을까?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잘하고 있고요. 애터미는 생각하면 행복해요. 연금성 소득 때문에 행복하고 보험은 굉장히 귀중한 거이긴 해요. 우리한테 없으면 안 되고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노동의 한계를 느끼고 나이의 한계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류 세상이 변하는 방향 세상이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인지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소득을 또 지혜롭게 잘 맞췄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가를 저번에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주마감을 했었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 400만 원 해야 된다. 400만 원이 목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감할 때 바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눠서 한다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50만 원 한다, 40만 원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0만 원씩 나눠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원하는 성과만큼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발걸음을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개의 계약을 하는 거를 3W라고 해요. 3W라고 보험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한 주에 3타임 3개의 계약을 해낸다는 거를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3W equal success 성공이라고 했으니 난 그렇게 해서 성공할게 하고 내 발걸음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했었던 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주 이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하니까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그 발걸음이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습관을 들이고 자세를 갖췄다는 게 아마 지금까지 15년 차까지 해올 수 있었던 그런 큰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인 영업이 어려워서요. 지인 영업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모르겠는 사람을 사업으로 대상자로 바라보는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더 영업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어렵죠. 근데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거절됐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빨리 지인 영업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시스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그 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인제대학 백병원이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명동에 있는 본원이었어요. 명동에 인제대학 백병원이 2명의 상담사를 찾는데 와서 어플라이 하면 상담을 하고 면접을 봐라 이런 통지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 팀이 많이 왔지만
저희 팀에서 찾아가서 만났을 때 저희를 제일 좋은 자세로 받아줬고, 두 분이 저희 백병원에 적절하니 저희 원무과 옆에 방을 하나 줄 테니 여기 와서 영업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물론 이 고객들을, 환자분들이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내가 불특정 다수,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내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게 계기가 됐었냐면, 제가 국군 수도통합병원이라고 성남에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저희 파트너하고 같이 돌방 갑자기 방문하는 거, 지금 애터미에 접목을 한다면 100만 각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거기에 가서 방문을 해서 다니면서 전단지도 주고 상담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 제가 쫓겨났어요. 저희 둘이 쫓겨났는 적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복도에 다니시는 분들 나가주세요, 이런 제가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처음에 초짜였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인제대학 백병원 면접을 볼 때 저희가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딱 찾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망이나 또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험들은요, 정말 보석 같은 경험들이에요. 이 사업을 안 할 게 아니라 꼭 할 거라면, 그런 담력,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쌓였던 모든 경험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담력이 채워지면 상대방도 주원부원하거나 아니면 조심한다든가 아니면 자신 없어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영업은요, 기본이 기분 좋게 설득당하기를 바래요. 반발을 계속하고 질문을 계속하고 계속 얘기를 나눈다는 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게 보셔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기분 좋게 설득당하기를 바라는 기본 소비자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한다면, 그 자리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분은 그걸 기억했다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여러분의 확신을 잘 신뢰하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저한테는 약 500명의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한 번을 보내면 500명한테 문자 보낼 대상이 있어요. 제가 문자를 보낸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냈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객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이라기보다는 나를 잘 이해하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고객들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 사업으로 접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고객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도록 애터미에게 다 접목을 할까,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인 거죠. 사업으로서의 고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6층에 애터미 사업장을 만들고 있고 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빨리 판단을 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9층에 제 보험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을 검토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잠깐 저 컴퓨터를 잠깐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9층에 가서 제 컴퓨터 쓰세요 하고 이제 컴퓨터를 열어주고 나왔는데, 다음에 저 만났을 때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 그 상패 보고 굉장히 놀랬대요. 저희가 3W 아까 설명한 거 100주짜리 상패가 하나 있고요. 50주짜리 상패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받지 못한 상 이외에 200주를 3W를 했다는 건데 200주면은 약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제 이 발걸음을 제가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제가 보험을 잘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발걸음을 결정하고 뚜벅뚜벅 그때로 그 약속을 다 지켰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나한테 500명의 문자를 보낼 만한 고객들이 쌓여있더라. 저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스스로 잘 결정하고 결정한 걸 실천하고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서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충성 고객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터미에 잘 접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제가 애터미도 또 이제 보험에서도 적용했었던 어떤 방법인데 애터미에 적용하면 좋을 그렇게 충성 고객이 나한테 쌓여 있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FORM 포럼 대화법이에요. FORM 포럼 대화법을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도의 전술 전략 중에 설득하는 거에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설득한다라는 모양이 들면요. 상대방은 방어해요. 방어하기 바빠요. 그리고 바로 탁구공처럼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도의 설득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올 것이냐. 마음을 가져오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 내가 보험에서 적용했던 방법, 그리고 또 애터미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평소에 했던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 볼게요. 포음은요, F는 패밀리예요, 패밀리의 준말이고요. O는 occupation, 이거니까 직업, 하고 있는 일, 이런 걸 occupation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recreation이니까 취미죠, 취미. 그리고 motivation, 동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밀리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최근에 한 그런 보험계약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는 초짜예요, 초짜. 근데 정말 고수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느냐? 그리고 또 딸이 있는 딸 잘 지내냐? 그리고 더운데 어떠냐? 이렇게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여니까 사실은 그분이 제 남자친구예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관계를 남편은 있냐? 너 남편은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초짜예요. 자꾸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말로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보험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저도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관련된 걸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갔는데 그분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그러면 남편 이제 사실혼 관계가 요즘에 많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두 분이 뭐 법적으로 부부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미뤄 짐작하면서 비슷한 얘기하면 우리는 노후까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했던 대학도 학원이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그분들이 원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었어요. 작지 않은, 그러니까 노후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애터미에 접목을 한다면 가족의 문제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 가족 얘기를 나오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족이에요. 가족,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동생, 그리고 자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지 말고 자녀가 요즘에 뭐하냐, 아니면 자녀랑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하나 질문 편하게 하시면요 그분들이 다 얘기하세요. 속상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족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좀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 현재의 추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은 건축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서 건축 짓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권으로 가야
경기도권으로 가야 좀 그나마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축 서울에서 하시던 분들이 다 외곽지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나 아니면은 대구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뭐 당진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일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 얘기를 했는데 매일 일하고 있으시대. 목 쓰셨는데 그럼 이제 그때 칭찬하시면 돼요. 일을 잘 이어가고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를 제가 이제 애터미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애터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애터미 할 수 있는 제가 운은 띈 거예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 정도의 운을 좀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분이 간호조무사 직업을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괜찮은 직업이 있고 그리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있다라고 제가 운을 떼어놔서 제가 이제 내일 오늘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가서 또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취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취미는 제가 막 엄청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좋은 취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랑 동행했었던 자리에서 제 친구 남편한테 어떤 취미를 하고 있냐. 그분이 보험 관련한 상담을 했지만 취미 얘기를 테니스를 하거든요. 테니스 하는데 취미로 테니스 얘기를 꺼내니까 줄줄줄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파크볼이 요즘에 굉장히 큰 핫하대요. 그래서 저희도 나이 들면 파크볼을 하면 어떨까? 우리 마포중앙센터도 파크볼 팀을 만들까? 뭐 여러 가지예요. 그 강변 같이 워킹하는 그런 팀을 만들까? 파크볼 재밌겠더라고. 근데 니드는 많고 하겠다는 사람 많고 이게 그 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아직 미흡한가 봐요. 그래서 공통화제를 이렇게 취미를 꺼냈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 물론 당연히 제가 제안했죠. 그랬더니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 모티베이션인데요. 이때는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이때는 조금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동기. 제가 동기를 그분의 모티베이션, 애터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모티베이션을 뭘로 주냐면요. 자기 나이에다가 플러스 10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가, 여러분 나이는 몇이세요? 플러스 10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60이다 그러면 내 나이가 70이라고 보시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애터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블랙 컴퍼니, 로봇이나 AI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본사 세미나 가도 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 우리 나이를 플러스 10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 제가 70이 되는 거고 70이 넘어가죠. 70대 초반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그때 저의 모습은 플러스 10을 해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무력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력한 어떤 나이가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긴급함과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너 이거 AI로 다 하고 네 직업 뺏기면 어쩔 거야. 너 이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 플랫폼 사업 해야 되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위협. 그런데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물론 10년 후에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내 나이에다 플러스 10을 해봐라. 그러면 자기 나이에 현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가 굉장히 좋은 나이구나.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나이구나. 그리고 사람 만나기 되게 좋은 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매력적인 지금의 나이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매력적인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어요. 앞으로 나이에서 가장 젊은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심각해지는데 그 나이가 되는 걸 상상해서 우리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 또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65 정도 되고 70 정도 된 분들도요, 자기 나이가 젊다고 생각해요. 10년 후는 80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때는 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애터미 사업에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가입하고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강강 수월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달을 보면서 관광수월래를 하면 한복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주들은 다 달라요. 다 각양각색이고 다 다르게 생겼는데 내가 나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크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나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들 거를 접목하되 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열게 하고 폼, 패밀리, 아쿠페이션, 레크레이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관광술래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예쁜 아름다운 관광술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갖도록 사람에게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그리고 기억하고 기억해라. 기록하고 기억해라. 기록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요. 기록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해서 문자를 넣는다든가 카톡을 넣는 거.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몸 어떠세요? 라고 카톡을 넣는 거.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가 열리기 전에 절대 사업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행동하는 사람.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축적되는 거다.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는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고 스피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